네, 지금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3,940선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3,900선까지 떨어지면서 잠깐 3,890까지 장중에 3,900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900선 회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초반에 사는 외국인 조금 물량을 더 늘리진 못하고 있는데 기관이 같이 가세를 합니다. 오후까지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 현물, 코스닥 현물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발 직후에 좀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금 870선까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줘서 다행이기는 한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더 고민이 되죠. 이제 안도해도 되는가? 전략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용원 SK증권 분당 금융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엔비디아의 H200 중국 판매 재개된다. 트럼프가 이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구글이 전체적으로 제미나이 3 호평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어요. AI 이제 거품은 다 거치고 다시 랠리가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시장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게 AI 버블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 이 두 개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버블이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논란이든 그냥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지금 현재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독일 할 것 없이 돈을 다 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도 채권을 찍어가면서까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나 또 이제 버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정말로 논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계속 되겠다.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노이즈의 중심에 있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급하게 좀 단기 매매 하시기보다는 좀 AI 관련주들이 이제 떨어졌다 올랐다 할 거니까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러니까 AI 섹터 중심으로 모아가자. 4,200에서 3,910까지 떨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좀 부담감은 소화가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안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모아가도 되는 그 기반에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또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배경으로서 그럼 구글이 핵심인가요? 그렇죠.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챗GP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이 1등이 또 바로바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AI 경쟁이라는 게 사실 패권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에 늦춰지면은 바로 이제 밀려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국가 쪽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보셨어요? 친구들이 많이 써보고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챗GPT를 쓸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엄청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는 네네. 기술력이 이렇게 증진되는 모습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면 사실 매수에 있어서도 조금은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소부장단 안에서의 오늘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 투톱 위주가 아니라 조금 기대 수익률 높은 소부장으로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전에 주셨던 종목도 저 AS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그 대형주, 중소형주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그런 실적이 좋아질 쪽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투톱이 더 좋아질 거긴 합니다만 네. 이 가격 메리트로 봤을 때 소부장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소부장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었던 하나모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은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공급 증가 사이클이 아니라 가격이 증가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끄는 사이클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디램 증산에 나서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증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 중에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그럼 여전히 지금 매력적으로 더 담아도 되는 자리 이렇게 정리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소비단에서도 계속 자극되고 있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모멘텀이 이 한일령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멘텀은 일부 다 반영됐고 지금은 빠져나가야 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여전히 이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가는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이 다툼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이 좀 중요하겠는데 사실 예전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던 그 두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한알령도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은데 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반사수혜로 우리나라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건데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면세, 뭐 카지노 그리고 뭐 호텔 이런 것들인데 면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요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메리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카지노나 호텔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텔을 보는 이유가 호텔은 고정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큰데 여기서 이제 객단가가 올라가고 이제 호텔의 그런 이제 공실률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가 이 서울 요새 호텔이 없다고 하죠. 다들 이제 안실이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큐는 한정돼 있는데 P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호텔 사업은 조금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주가 몇 군데 다 흩어져 있잖아요. 뭐 수산주도 테마로 올라왔었고 그러나 여기서 실적이 정말 찍히고 그 다음까지 지속성을 갖고 갈 섹터로 본다면 숙박. 그럼 이 안에서 탑픽을 주시죠. 유망주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뭐 GSP&L이고요. 사실 호텔주라고 한다면 뭐 GSP&L과 서부 T&D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이 약간 좀 미스가 나긴 했는데 이 웨스틴 호텔이 이제 문을 열면서 거기에 대한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실적이 미스가 났거든요. 근데 이 웨스틴 호텔이 3분기 2주 영업했는데 77억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숙률도 뭐 75%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일반적으로 호텔들이 최근에는 한 90%가 넘거든요. 이 투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이 방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성비 호텔들 뭐 한 3, 4등급 정도의 3, 4성급 정도의 호텔들 뭐 특히 이제 나인트리 이런 호텔들이 이제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나인트리는 이제 GSP&L이 가지고 있는 호텔 중에서 가장 객실이 많은 호텔이에요. 여기도 객단가가 상승한다면은 충분히 실적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 내년 영업이익을 1,200억 수준으로 보고 있던데 더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원 수준 정도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상승률이 남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한 12,000원 정도, 63,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가 48,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GSP&L의 최근 증권가의 TP가 62,000원, 67,000원이거든요. 지금 63,000원까지 안정적으로 도달 가능하다. 내년부터 영업이익 크게 반영될 흐름을 기대해보자. GSP&L 봤고요. AS, 저희 조선 간략하게 좀 볼까요? 지금 다시 한번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디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공략해도 될지. 근데 종목 시세는 좀 약하네요. 지금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라고 할 게 미국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수주가 조금 폭발적으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주 모멘텀을 보니까 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실적 모멘텀에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가격 메리트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이상무, 가격 메리트 좋아진 이 자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AS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탄력 여전히 유지됩니다. 남은 시간 성공투자 이어가시죠. 고맙습니다.